삼선 국회의원인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도내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침투됐던 옛 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도와 LL개발이 오늘 건설사와 투자사, 금융사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선 국회의원인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박희규 부장판사는 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직접 관여했고 그 혜택도 누려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 290여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억 8,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직후 황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은 담담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황영철 국회의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영철 의원이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도내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침체됐던 태백과 삼척, 정선과 철원 등 옛 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가동 중인 제2수직갱도입니다. 탄광 문화유산이 많은 태백시 장성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제2수직갱도의 시설을 고스란히 살려서 탄광 테마파크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농산물 재배 공장인 스마트팜으로 조성되고 옛 석공훈련원 부지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237억 원을 투입해 탄광 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장성 탄탄마을 사업과 연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자리 예상은 한 5천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바뀐다면 살기 좋은 동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성내지구와 정라지구 두 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41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해안과 이제 시내권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내 경제가 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내지구는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사업으로 대학로에서 죽서루까지 청년 창업 문화지구와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정라지구는 공장 부지를 활용해 해양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선 사북 해분마을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에 선정됐습니다. 사북읍은 불빛 거리 조성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원주 학성동과 영월읍, 철원읍 등 도내에서는 모두 7곳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 상경기라든가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 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중경관지구의 도내 후보지로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고성군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 지역의 관심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입니다. 고성의 대표 해변인 송지호 해변. 대나무 섬인 죽도가 앞바다에 있고 석호인 송지호와 맞닿아 경관이 뛰어납니다. 고성군이 수려한 자연 환경을 지닌 이곳 송지호 해변 일대에 공모사업인 해중경관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동서, 남해, 제주 권역의 한 곳씩 해중경관지구 사업지 4곳을 지정할 계획인데 동해에서는 고성과 울산, 경북 포항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가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고성군은 사업지로 지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바닷속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해양 레포츠 센터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도 또 조성돼 있고 한데 특히 이제 이 시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부도 받는 등 지역의 관심이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해중경관지구 사업지로 선정되면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한반도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곳에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원주 불온을 비롯한 전국 7곳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원주시는 불온면 이론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의료기기를 특화한 산업단지를 제안했으며 기존 의료기기 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산단은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조성, 기업 입주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되며 더불어 영동고속도로 불온 IC 신설 등 주변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온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여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산단에 대해 정부는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며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됩니다. 원막 불온과 4차선 이미 도로가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오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도 완성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가시화되면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와 LL개발이 오늘 건설사와 투자사, 금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하중도 일대 레고 테마파크 주변 25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매각 공모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는 10월 18일입니다.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시는 사업 유형을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정하고 자발적 시민이 이끄는 글로벌 축제 문화도시 춘천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문화권리운동 지원, 청년문화예술 춘천, 춘천문화시민대학 조성, 춘천마을창작소 등 공동체 관계문화 육성, 생활문화예술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문화도시 1차 선정은 10월 말에 결정납니다. 강원대학교는 오늘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65명, 석사 238명, 학사 709명 등 1,01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헌현 총장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의에 떳떳이 맞서는 성숙한 시민성을 보여주는 강대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오늘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이양수 국회의원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양수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흩어진 당심을 다잡고 2020년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등이 강원도당을 찾아 지역에서 느끼는 당 운영의 문제점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태룡 대표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현재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지고 강원FC 대표를 사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구단의 항공권 바우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광고료 유용, 구단 인턴 사원에게 내린 사적인 지시, 불합리한 인센티브 계약 등의 비위 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자치단체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A양은 2017년부터 또래 남학생들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같은 지역 중고등학생 1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A양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